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이 시간은 주택을 짓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. 머릿속으로는 뭐 12번도 더 지었다, 부셨다, 뭐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, 자, 뼈대는 뭘로? 철근 콘크리트로 하나? 목조로 하나?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태양광을 넣을 건지, 외장재는 뭘로 하고,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꾸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게 돼요.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주택을 지을 때 내가 직접 내 돈 다 집행해서 직영으로, 직불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시공사에다가 일괄 그냥 도급을 줬을 때는, 시공사에다 시공을 의뢰했을 때는 계약할 때 잘 해야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시공사를 찾을 때 뭐 내 터 주변에 뭐 이렇게 앞서 짓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. 그럼 그런 업체들하고 또 기웃기웃하다가 또 만나서 그런 업체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, 또는 인터넷에 서핑을 하죠. 그래서 뭐 멋진 주택, 뭐 주택 시공사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홈페이지도 멋지고, 뭐 또 SNS 같은데, 인스타그램에 계속 짓는 그런 집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오고,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컨택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또 만나서 계약을 하게 돼요. 근데 보통 계약은 그렇잖아요. 우리는 평생에 그냥 집 한 번 지어볼까? 그래서 계약도 한 번밖에 안 해보는 거죠. 그렇지만 시공사는 계약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뭐 계약이 시공사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심하게 말하면 그 공평하지 않은, 그러니까 불공평, 불공정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계약서를 면밀히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, 또 처음 대하는 계약서 읽어봐도 그 조금 잘 다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 계약서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.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시공사가 유리하게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은 됐겠죠. 보통 내가 주택을 시공사에다 의뢰하면서 내가 그 시공에 대한 그런 계약서를 내가 작성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. 시공사에 다 계약서 양식이 딱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시공사는 시공사 유리하게 그렇게 당연히 계약서가 돼 있겠죠.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? 내가 좀 유리하게 그런 환경, 조건을 만들겠죠.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은, 공사량보다도 공사비를 더 많이 땡겨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어요. 자, 계약할 때 얼마 우선 받죠. 그 다음에 기초가 되면 또 얼마, 또 뭐 골조가 되면 얼마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금방, 골조까지는 금방 가요. 뭐 골조가 완성됐을 때 거의 막 한 60% 이상을 받게 돼요. 그러면 계약하기 이전에는 건축주가 그래도 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주고 뭐 또 기성금이 몇 번 나가면은 벌써 공사는 말하자면 100원어치를 했는데 공사비는 한 300원이 나간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명분이 없이 또 뭐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, 돈은 더 먼저 갖고,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뺏기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요. 최근에 제가 어느 지역, 뭐 어느 업체라고 좀 말하긴 그런데,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 그러니까 공사 계약을 했어요. 회사가 그럴듯해서, 또 그 지역에 많이 짓기 때문에.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, 또 기초가 다 됐으니까 기초에 대한 공사비, 또 거기까지 기초까지 됐으면 또 얼마, 그 다음에 골조 뭐 목조니까 집이 꽤 커요. 100평 가까이 되는데 골조 끝나면 얼마 해가지고 벌써 골조까지 됐는데 돈이 전체 공사비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 시공사로 갔어요. 그 상태에서 뭐 장마가 오래 길잖아요. 장마가 길어져서 그것 때문에 공사를 좀 못하나 하고 하던 중에 주변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. 그 시공사 뭐 A사가 굉장히 어렵다더라. 일꾼들이 돈도 못 받았대더라. 뭐 자재 납품했는데 자재비도 다 못 줬대더라.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대더라.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. 그러면서 공사가 이제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공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공사가 완성된다는 거를 예측하고 약속하고,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던 집을 거기를 또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다 계획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굉장히 곤란해지죠. 그래서 실제 공사는
1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돈은 500원이 지금 나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핵심 얘기가 이겁니다. 이 공사 계약할 때 계약서와 함께 공사 이행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? 공사를 마무리 완전히 다 하겠다. 공사 이행 보증서 또는 뭐 공사 계약 이행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꼭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렇잖아요. 이 거래라는 게 우리가 돈을 주면은 뭔가 물건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이 액수가 항상 클 때 문제가 돼요. 액수가 클 때. 이 작은 돈은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 100평 정도 집을 지려면 공사비가 한 5, 6억이 들어가요. 액수가 크죠.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한다든지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아파트 뭐 15억이에요. 금액이 크죠.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대출 같은 거 할 때 담보대출 어떻게 해요? 자, 법무사가 와서 모든 서류가 완성됐을 때 모든 서류가 다 됐을 때 그때 확인하고 돈을 내줘요. 네.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중개사가 모든 서류가 다 됐을 때 그 확인하고 돈을 또 넣어주고 네,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은 자, 돈보따리 이따만큼 돈가방 들고 뭔가 돈을 주고 그렇죠. 뭐 이 범죄 조직들 뭐 마약을 받아온다든지 금덩어리라든지 애를 유괴했다든지 어저께 본 영화가 뭐더라.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까먹어요.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가? 예, 그 영화. 영화가 내용은 그저 끔찍하고 좀 그래요. 그 유괴범 나오는 건데 액션 씬 같은 거를 엄청 촬영을 잘했더라고요. 예. 예, 그래서 어제 이제 롯데 시네마 영화를 봤는데 요새 이제 거리두기 하잖아요. 그래서 극장, 영화관 좌석도 이렇게 따닥따닥 못 앉아요. 가족끼리 가도 이렇게 뛰어서 앉아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쾌적하고, 관객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, 거기 이제 애기가 인질이 나오죠, 인질. 그러면은 뭐, 자, 돈하고 인질 애기하고 바꿀 때든지 뭐 이런 거.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자, 공사비, 전체 공사비가 5억이에요. 5억인데, 거기에 이제 돈이 나가요. 요즘에는 다 자재들도 외상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이제 계약이 되고, 이제 어느 정도 선급금을 줘야 시공사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자기 회사에 돈이 많으면 자기네 돈으로 우선 하고 돈을 받아도 되지만,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.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고, 그 돈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, 그 돈이 온전히 이 해당 공사에 다 쓰이면은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회사 입장마다 또 다르잖아요. 또 회사 사장 개인 입장이 다를 수 있고.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딴 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의 한 10%에서 20% 정도 공사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걸 끊어와야 돼요. 뭐 직접 그 서울보증보험이나 그런 데 가서 직접 끊어도 되지만은 온라인으로 끊어도 돼요. 그리고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뭐 공사 금액이 5억이면은 다 끊을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20% 하면은 1억 정도인데 그 2%다 그러면 한 200만 원이 되겠죠. 200만 원. 예, 그 보험료가 200만 원.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끊었을 때 어떻게 돼요? 내가 1억짜리 그 공사 이행 보증금을 갖고 있다면은 1억보다 뭐 넘어서는 좀 더 곤란하겠죠. 1억 미만으로는 공사비가 좀 더 지불이 돼도 돼요. 그쵸? 그랬을 때 만에 하나가 아니에요. 이 공사판에 열에 하나 정도 돼요. 열에 하나. 예? 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예처럼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장마 때문인가 했더니 들리는 얘기는 이 시공사가 지금 거진 망해간다. 자금 사정이 안 좋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공사 이행 보증서도 안 받아놨어요. 이러면은 정말 좀 힘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뭐 좋은 디자인을 하고 뭐 좋은 터에다가 다 구상을 해놓고 다 해도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공사비는 많이 가고 공사가 스톱됐어요. 그 돈을 어디서 손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 가방에 들은 돈이 얼마입니까? 저게 무슨 수원역에서 발견된 무슨 돈뭉치였었어요. 근데 저게
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같은데 5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. 5천만 원이 채 안 돼요. 근데 비일비재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저 한 보따리 저 5천만, 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. 먼저 갑니다. 예. 그래서 저렇게 돈 보따리 보면 굉장히 저거, 예? 가슴 떨리죠. 너무 돈이 많아서.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만큼의 돈 이상이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. 보증보험 중에 선급금 보증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. 똑같은 거예요. 선급금 보증증권. 뭐냐면은, 자, 공사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주는 거죠. 선급금. 근데 이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. 그래서 선급금 보증증권이라는 것도 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좀 일반적인 예는 아닌데, 계약 이행 보증증권이라든지, 공사 이행 보증증권. 이게 중요하니까, 이렇게 전체 공사 도급 계약할 때, 이제 건축주는 그걸 꼭 요구해서. 근데 맘먹고 또 그 사기 치려는 놈들이 있어요. 그런 놈들은, 자, 보증보험 1억 원짜리 끊으면은 그 증권 자체가 1억의 효력이니까 그거를 또 위조를 합니다.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붙이게 해서 들이밀어요.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 증권을 보면은 거기에 증권번호, 그 다음에 대리점 전화번호, 그리고 계약 담당자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번쯤 또 그 보증보험 증권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 뒤탈이 없다 이겁니다. 항상 지금 뭐 이 시공자는 돈을 먼저 더 받으려고 그러고, 건축주는 또 그게 마음이 안 놓이니까 좀 덜 주려고 그러고, 요거 해야 준다, 뭐 해야 준다,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이 엄청 쓰이는데, 이런 증권 보험을 끊어놓으면은 그래도 좀 안심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. 이게 분쟁이 안 나는 그런 장치입니다. 안전장치. 공사이행 보증보험. 네. 서울증권 뭐 이런데 서울보증보험 그런데 알아보셔도 되고, 또 인터넷에서 알아보셔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근데 이제 건축주가 직영하면서 그때그때 직불로 돈을 이렇게 다 뭐 자재비 나눠주고 인건비 나눠주고, 또는 뭐예요, 실비 정산 보수 가상제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은 전체를 그렇게 계약해서 시공자한테 공사를 맡겼을 때는 이런 보험,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. 꼭 기억하셨다가 곤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